인공지능 윤리라고 하는 그런 화두가 2021년 들어서 굉장히 크게 사회적으로 부각이 됐습니다. 윤리라고 하는 말이 자칫하면 상당히 딱딱하게 들릴 가능성이 있고요. 또 인공지능 윤리라고 하는 것이 인공지능과 무관한 일반적인 의미의 윤리하고는 또 어떤 식으로 다른 것이지? 라는 질문을 또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윤리는 기존에 있어 왔던 윤리와 출발점은 같이 하겠습니다만 구체적인 내용들은 또 이런저런 차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맥락의 얘기들을 좀 해보겠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인공지능 윤리에 관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 시대를 맞이해서 여러 가지 맥락의 논의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관한 얘기에서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그거에 앞서서 몇 가지 흔히 쓰이고 있는 개념이나 용어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책임감 있게, 책임성 있게 일을 한다. 이런 표현들을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지요. 책임이라고 하는 것이 영어 표현으로 가면 이렇게 몇 가지 다른 단어를 쓸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3가지 단어를 제시를 했는데요. 첫 번째는 responsibility라고 하는 영어 단어입니다. 이거는 가장 흔히 일상적으로 쓰는 단어가 되겠죠. 그래서 가장 보편적인 의미의 책임이 되겠고요. 법적인 함의 같은 거 없이 일반적인 또는 도덕적인 의미의 책임,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liability라고 하는 거는 법적인 의미의 책임, 민사적인 또는 형사적인 또는 행정적인 법과 관련된 책임, 이렇게 되고, 인공지능이 어떤 문제 상황을 일으켜서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할 때 인공지능 자체의 책임을 지우도록 하냐, 아니면 인공지능 그 뒤에 있는 개발자나 그 개발자를 고용하고 있는 회사, 이렇게 책임을 지우도록 할 거냐. 그래서 인공지능에 대해서 어떤 책임의 주체로서 인식을 하고, 또는 더 나아가서 법인격을 부여하게 될 거냐, 이런 고민하고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3번째 책임은 영어로 accountability입니다. accountability는 우리말에 이렇게 딱히 상응하는 단어는 없는데요. 그냥 책임이라고 하기도 하고 책무라고 하는 단어를 쓰기도 하고요. 또는 설명 책임,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accountability라는 말을 쓸 때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우리말로서의 책임에 더해서 설명을 하고 소명을 하는 것이 특히 강조가 됩니다. 그래서 질문을 하고 왜 그랬어? 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해를 구하거나 설득을 하고, 또는 그러면서 소통을 하게 되는, 또 최종적인 의사결정에 있어서 어느 한쪽이 하지 않고 같이 의사결정을 한다든가, 조금 더 넓은 의미의 뜻이 이제 담겨 있다고 하겠습니다. 투명성도 이제 이 인공지능 윤리 맥락에서 많이 얘기가 되는데요. 인공지능 맥락을 떠나서 일반적인 추상적인 의미로서의 투명성은 대부분의 경우에 되게 좋은 것으로들 인식이 합니다. 투명성이 있으면 사회가 투명하면 좋은 거고요. 인공지능 맥락에서도 투명성이 있으면 좋은 것으로 흔히들 얘기를 하는데, 다른 한편 이제 그 투명성을 담보해주는 중요한 방식 하나로 설명 가능성 개념으로 조금 더 구체화해서 보면 논쟁이 좀 벌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무엇을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 것이냐, 설명하는 것이 가능하긴 하냐, 그건 기술적인 차원에서 고민도 있고요. 그와 관련해서 많이 언급되는 것은 알고리즘에 대해서 투명성을 요구한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알고리즘 자체 또는 코드 자체를 공개할 것이냐라는 질문으로 가면 굉장히 이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이제 같이 나오게 되고요. 알고리즘을 일반적으로 책을 읽듯이 읽어낼 수 있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 그래서 데이터도 같이 있어야 된다. 반문이 있고요. 또 다른 거는 알고리즘 코드 자체를 공개하면 그거는 기업의 영업 비밀이 될 텐데 그걸 어떻게 원천 코드 자체를 공개하라는 얘기냐라는 식의 질문도 있고요. 다른 한편 원식 코드 자체를 공개하는 게 아니라 어떤 유형의 알고리즘인지, 데이터가 어떤 구조를 가진 어떤 종류 내용이 담긴 데이터라든지, 이런 좀 추상적인 단계로 오면 훨씬 더 받아들여질 여지가 있는데, 그러면 얼마나 추상적이고 또는 얼마나 구체적인 수준의 알고리즘이 필요한 거냐라는 그런 그 다음 단계의 질문으로 오면 이제 논의가 많이 진행되고 있는 그런 단계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제 그로부터 이제 구체적인 인공지능 윤리 원칙들을 이제 조금 몇 가지를 좀 보겠는데요. 화면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그림은 실제 논문에 이제 표로 제시가 되어 있던 것인데, 이제 제가 외국의 여러 나라에서 나와 있는 윤리 원칙들을 쭉 보면 7, 80개 정도는 제가 간략하게라도 본 것 같고요. 저자들이 볼 때 투명성에 관한 선언이 제일 많이 나타나는 84개 중에 73개의 문서에 투명성이 이제 강조가 되고 있다. 또 그 다음으로 많이 강조가 된 게 정의와 공정성, justice and fairness.
가 강조가 많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세 번째로 non-maleficence라고 되어 있는데 나쁜 짓을 하지 않는다, 어떤 해악을 끼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책임 responsibility가 있고, privacy가 있고, 사회에 뭔가 좋은 점, 혜택을 주는 거면 좋겠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자유와 자율에 관한 게 있고요, 신뢰에 관한 게 있고요, 유지 가능성, 그다음에 존엄성, 그다음에 사회의 연대, 이런 것들이 중요한 키워드로 이제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몇 개의 원칙을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Future of Life라고 불리우는 이제 그 NGO에서 낸 규범인데요. 이게 2017년에 아실로마 원칙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아실로마는 이제 생명윤리 쪽에서는 되게 중요한 역사적인 곳이고요. 생명윤리 의료 영역에서 중요한 원칙이 이제 제시가 된 곳이고요. 그래서 그런 상징성이 있는 곳에서 이런 또 원칙을 2017년에 제시를 했습니다. 일단 이 원칙은 공학자들이 주도해서 공학적인 시각의 원칙이 조금 더 많이 담겨 있는 점이 있고요. 지금 와서 보면 이게 머신러닝이 본격적으로 부각됐던 초기이구나, 지금하고는 약간은 결이 다르다, 뭐 이런 느낌이 있고요. 그 중에 한 가지는 이 초인공지능에 관한 조항이 한 가지 있습니다. 초인공지능은 지금도 논의가 되고 있고 여러 가지 문헌에서도 얘기가 나오긴 합니다만, 실제 실무를 하고 실제 현장에서 R&D를 하고 이걸 상용화하는 이런 식의 현장 맥락에서는 초인공지능은 실질적으로는 지금은 아닌, 지금으로서는 뭐 나중에 어떻게 될지 미래 사회는 좀 더 봐야 되겠지만 현재로서는 실질적으로 논외인 그런 상황인데, 아무튼 이 아실로마 원칙에는 초인공지능에 관한 얘기도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체적으로 좀 추상적인 내용들이 이제 담겨 있고요. 근데 아무튼 이 머신러닝이 본격화되던 이제 초기에 어떻게 보면 처음 원칙을 제시한,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논의를 촉발시키고 논의의 어떤 그 틀을 잡는 데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와는 좀 다르게 OECD에서 권고, recommendation이라고 하는 문서를 냈습니다. OECD 원칙의 특징 중에 하나는 이게 그냥 피상적이고 일반론적인 원칙을 한번 선언하는 것에 그치지 않도록 나중에 개별 국가에서 이 원칙을 어떻게 반영을 해서 추진을 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사후적인 보고를 하고 같이 또 논의하게 되는 그런 구조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OECD 권고의 앞부분에는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을 만들기 위한 이제 원칙하고 이제 5가지 원칙이 이제 구체적으로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추상적인 면에서 보면 EU에서 논의한 거하고 그렇게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이제 포용적 성장, 지속 가능한 개발, 웰빙 이런 게 있고요. 두 번째는 인간 중심, 공정성. 세 번째는 투명성, 설명 가능성. 네 번째는 견고성, robustness, 보안, 안전. 그리고 5번째는 책임성, accountability. 그래서 이런 원칙을 키워드처럼 해서 보면 뭐 OECD, EU 뭐 여러 군데에서 나온 원칙들이 대동소이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원칙을 개별 상황에 어떤 식으로 적용하고 응용해서 판단을 할 것인지의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OECD 문서의 2번째 섹션은 이렇게 연구 개발을 한다라든가 에코시스템 생태계를 어떻게 구축을 한다라든가 그와 관련된 국제 공조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내용이 담겨 있고요.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식의 논의가 있었냐 하는 걸 보면, 우리나라에서는 일찌감치 2007년에 로봇 윤리 헌장 초안이라는 게 발표된 적이 있습니다. 2007년이면 사실은 머신러닝 맥락에서는 어마어마하게 앞선 거고요. 근데 그때는 초안을 만들고 그 다음에 어떤 후속 논의가 있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되는 최근 몇 년 사이의 인공지능 논의의 맥락에서는 아마 2018년에 있었던 지능정보사회윤리 가이드라인, 이 문서가 지금 근래 논의에 있어서는 제일 초기의 논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